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내담자에 대한 그 이게 촉발 사건이 데이트 폭력으로 뭔가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그 트라우마가 일어나는 그 부분들은 그냥 하나 촉발 요인이에요. 그럼 대상 관계로 만약에 이거를 본다면 코호스로 내담자의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이제 본다면 자기 표상이 대표적인 게 수치스럽고 불완전한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는 예측 불허한. 가정, 이렇게 폭력의 부모가 이제 폭력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란 말은 굉장히 불안했다란 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몸이 폭력 상황이 되면은 몸이 굳어버리는 것들이 이미 이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무력한 상태예요. 폭력이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그래서 수치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표상이 어때요? 코옷은 안전한, 이상화된 이런 이제 그 부모의 표상들이 공감적 자기를 형성하고 이상적인 자기를 형성해서 또래 자기로 간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또래 자기로 간 거예요. 남자친구하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폭력을 하는 부분들이 반복이 된 거죠. 결국 어렸을 때 부모 표상에 대한 것이 재현이 돼 똑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폭력에 대해서는 얼음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 어렸을 때 남자친구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면은 얘가 가스라이팅 하네? 얘가 지금 나 왜 돈을 내 걸로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래? 이게 다 폭력이잖아요. 동의되지 않는 부분에 침범하는 것 자체가 이게 폭력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늦게 이게 그때 몸이 얼어버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상담에서 이제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잡아야 되냐 이게 이제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럼 상담에서는 우선 대상관계에서는 내담자가 트라우마를 다루면 안 돼요. 지금 SE를 다루든지 트라우마를 다루면 안 돼. 왜?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트라우마로 인해서 촉발되었지만 이미 내담자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 폭력에 노출되어진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몸이 얼어버진 상태. 아주 어렸을 적에. 그러면 이 폭력을 바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몸이 굳은 거예요. 상담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상담사와 내담자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예요. 안전하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상담사가 이게 이제 처음 본 사람인데 SE 한다고 이게 몸을 느껴봐라. 그 다음에 또 이걸 해봐라. 이봐라. 이런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뭔가의 상담사가 기법을 쓰고 이런 것들이 내담자가 예측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뭘 해야 되냐 예측하는 게 처음에는 우리 민들레님께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 회기를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이제 그런 걸 잘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되게 안전한 것이 우리 민들레님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좀 더 질문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관계. 내가 지금 이 상담실이 안전하다. 상담사한테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드시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전에는 뭐 하냐면 그냥 편안하게 내가 상담실에 와서 힘들었던 거, 아니면 누구 좀 욕하고 싶은 거, 아니면 학교에서 힘들었던 이런 일상의 이야기를 와서 상담사한테 약간 고자질하듯이 나 이거 힘들었어요.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애기들이 징징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서 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이에요. 일상의 얘기를 그냥 와서 얘기하는 시간으로 처음에 할게요. 이게 라포 형성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코옷은 어머니가 엠파싱 셀프 공감적 자기를 형성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런 게 아니에요. 엄마가 뭐예요? 엄마 제가 나를 때리고 그랬어요. 여기 어느 새끼가 이제 우리 새끼를 그래. 엄마 얘가 나 맛있는 거 안 주고 그랬어. 매일 자기 억울하고 부당한 거를 와서 얘기하고 고자질하는 게 처음에 엄마한테 하는 일이잖아. 아이들이. 그러면은 엄마는 뭐예요? 이놈 아주 못된 새끼 그냥 오죽 우리 새끼를 그래. 그러면서 꿀밤을 주고 그랬어. 이렇게 이 내담자의 힘든 편에 서서 너가 잘못하지 않았다. 너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여기 여기 책상 요놈이 잘못했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서 자빠지면 지가 잘못 본 건데도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놈의 책상이 이게 잘못했네. 이러면서 이제 이 내담자가 이상하거나
너가 정말 예민하거나 뭔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해줘야 공감적 엠파싱 셀프가 생기는 거예요. 이 셀프가 생겨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몸을 느껴보고 뭔가를 하고 뭔가 작업을 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좀 되지도 않는데 무슨 이게 막 트라우마 이 작업을 한다고 이런 것은 순서가 굉장히 바뀌어진 거다. 그래서 먼저는 이 부분을 하는 거다. 응?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하고 나면은 이제 내담자가 부담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일상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 상담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왜 SC때 나왔잖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내가 어때요? 신경이 쓰이는 게 지금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상담사 앞에 이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선생님이 날 싫어해서 하면 어떻게 하나. 이게 신경 쓰이는 단계라고. 2자 관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3자 관계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의 몸의 관계는 해보지 않는 영역이니까 안전한 대상에서 2자 관계를 먼저 해야 돼요. 2자 관계가 뭐냐면 상담사라는 새로운 사람, 공감해주는 그 사람 앞에서 내 마음을 안전하게 얘기해도 된다라는 걸 내담자의 속도에 내담자가 느끼고 안정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해야 되는 게 코어스로 얘기하면 공감적 자기,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 핵심은 너가 이상하지 않다. 너가 잘못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내담자 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뭐예요? 내가 이제 괜찮구나 하고 이 수치심이 넓어지는 거예요. 달아나 이렇게 깨어진 이 코어스는 프래그먼트드 셀프라 그래요. 내가 내 사상이 유리같이 너무 많이 깨어진 거야. 이 지금 내담자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지금 SE 작업을 한다는 것은 유리를 더 깨는 작업이에요. 어려워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내가 안전함을 느껴야 되는데 안전함을 지금 이 상담자 이 장에서 느끼지를 못했어요. 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건지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근데 안전하냐는 것은 좀 더 봐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내담자가 느껴지는 이 방법을 뭘로 하느냐. 일상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내담자가 욕도 하고 누구에 대해서 좀 흠도 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편안하다라는 증거예요. 제가 이게 이제 초심 상담사 내비게이션 책에 보면 라포 형성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런 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라포가 형성되어서 2자 관계에서 조금 안전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어땠냐 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로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방하고 싶은 부분을 내가 오늘 이까지만 하고 싶다 그럼 이까지 하고 또 오늘 안 하고 싶다면 오늘 안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해도 괜찮다 해서 정말 상담사가 특별한 걸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는 게 1단계.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이 트라우마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트라우마를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기본이 이제 안전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전화 작업이 뭐냐면 보통 호흡을 하거나 신체 감각을 느끼거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에세이에서는 그러지만 큰 상담의 맥락 안에서는 2자 관계에서 안전함이 구축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SE에서 안전화 단계를 한다고 호흡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이 있는 내담자들은 이걸 이제 막바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라포 형성을 주력해야 된다. 안정감. 내담자가 안정감을 갖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내담자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뭘 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좀 힘들겠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내담자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있죠. 이미 SCT에 적여져 있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먼저 다루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먼저 다루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다루다 보면 혹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그 어렸을 때 폭력에 대한 이야기, 또 그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오버랩이 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야기를 하다가 어려우면
오른손을 들어주면 된다. 말하기 힘드니까. 그럼 이건 제가 그만할게요. 이런 신호로 제가 알게요. 이거 알려줘야 돼. 이 스탑 표시를.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단계를 1단계를 하고 그 다음 2단계에서 내담자가 이제 라프가 형성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트라우마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지금 이제 이 상담에서 원하는 게 응원하고 지지를 받고 싶은 거야, 욕구가. 왜 응원하고 지지를 받고 싶을까요? 내가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너무 이렇게 깨어져서. 그러니까 악용으로 붙여주라 이 말이에요. 욕구라는 게 응원하고 지지해주라는 게 뭐냐면 명확하죠. 우리가 얘기할 때 맞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좀 본인이 뭐라 그럴까 포기하지 않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 쉽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내담자의 강점, 잘하는 거 이런 부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럴 때 불안할 수밖에 없다. 슬프고. 그럼 우리가 좀 오늘 얘기할 때 불안이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 뭔가 이제 불안이나 뭐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조그만 상자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놔둬요. 이런 상자 같은 거나 이런 주머니 갖고 있는 거 내담자를 항상 갖고 다니는 뭔가 이런 상자를 하나 상상해보자. 그래서 이제 불안이 나오거나 내가 너무나 두려움이 올라오면은 아직 내가 얘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나와버렸어. 그럼 너무 놀라지 말고 그러면 그때 두려움이 나오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켤 때 팝업창이 딱 뜨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팝업창을 닫기를 하면 얘가 닫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이미지나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 생각에서 떠오르거나 아니면 그 장면이 떠오르거나 뭔가 있는데 나는 그것이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뭔가 떠오르거나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상자에 보관함이라고 우리가 하나의 이렇게 임시 보관함, 임시 저장함 여기에다 이렇게 넣어놨자. 다 잠가놨다. 내가 꺼내고 싶을 때 꺼내면 된다. 임시 저장함.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걔를 이렇게 압축을 해서 나오지 않게 압축을 해. 우리가 파일이 너무 크면 어때요? 압축 파일에서 넣어놓죠. 전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압축 파일 한 것처럼 그걸 압축을 해요. 크기를 작게 한 이미지를.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또 일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민들레님께서 내가 좀 다루고 싶은 이제 조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얘가 이제 다뤄도 된다 얘기를 해주시면 그때 할게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내담자도 안심이 돼요. 나올 때 우리 너무 놀라지 말고 보관하면 넣어놓으면 된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게 될 때 이제 SE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겁니다.